안녕하세요. 해외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또 투자 매물까지 알아보는 해외 부동산 어디어디의 민경수입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불확실성 여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억만장자들은 오히려 좀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도 당연히 전년도에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역시 억만장자들은 어떤 투자 비법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 아니면은 어떤 경제의 흐름 이런 부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패턴대로 잘 좀 투자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해외 부동산 어디어디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 이런 억만장자들의 투자 비법까지 함께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해외 부동산 어디어디 오늘 방송 내용들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글로벌 부동산 리포트 시간에는 2017년 1사분기 미국의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부동산 엑스파일에서는 해외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가수죠. 강남 스타일, 미국인들은 갱남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가수 싸이가 매매했다는 이 LA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해외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LA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해외 부동산에서는 이 LA 코리아타운 상가에 위치한 이 스튜디오 매물까지 콘도 매물까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알차게 내용들을 좀 꾸며봤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24-8392번, 023424-8392번으로 전화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샵 8289로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문자로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번호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전화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부동산 어디어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코리아 김진성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부동산 어디어디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도 이제 2017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이 2017년도에 어떤 주택시장의 키워드, 미국의 주택시장의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글로벌 부동산 리포트 이제 1사분기에 집중을 해서 미국 주택시장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은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대표님. 1사분기에 어떤 미국의 주택시장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 2017년 1사분기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1사분기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제 비수기에 접해져 있는데요. 2017년에는 비수기하고 상관없이 핫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금리가 인상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보다도 그 월 페이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1사분기부터 기존의 그 사자로 관망했던 분들이 더 이자가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쪽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서 핫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매물이 지금 없다 보니까 추가로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돼서 또 사자로 전망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판매 재고 물량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네. 1사분기는 2016년에 이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말 재고 물량이 2015년에 비해서 약 10%가 감소됐기 때문에 시장에 새로운 그 공급이 유입되지 않는 한 그 재고의 어떤 부족 현상이 계속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 이제 1사분기 하면은 미국에서는 주택시장 비수기로 항상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이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좀 미국에서 좀 쉬어가는 어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올 한 해가 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좀 상당히 좀 매물들도 많이 늘어나고 사자세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조금은 좀 뒤로 미루는데 미국인들은 오히려 좀 이자가 오른다 그러니까 좀 서두르는 이런 경향들이 있네요. 네, 그게 이제 한국하고 이제 그 미국하고 좀 패턴이 다른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대출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맥시멈 60 그것도 이제 50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투자하는 돈은 한 20% 미만, 은행에서 대출을 80%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자 자체가 이제 고정으로 30년, 뭐 20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느냐, 자기가 월 페이먼을 더 많이 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네. 실제로는 그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샀을 때보다 음. 월 페이먼을 적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장들이 그 없는 신규 주택 구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자하고 상관없이 이자가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부분이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와는 달리 좀 이 대출 규모가 더 이제 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택 구매 시에 어떤 이런 이자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자가 오르기 전에 빨리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빨리 좀 주택을 사자 이런 사자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2015년에 비해서 지금 재고량도 상당히 좀 2016년 말에 감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집에서 오히려 더 살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떤 주택 시장에 우리도 그렇지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정부 지금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네.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이미 7차례 인상을 예고를 한 상태고 트럼프는 더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고 정책에서 공약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두 부분이 이제 충돌이 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이제 그 위원들 중에서 트럼프가 임명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또 임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그 사람들하고 그런 엘렌 준비위원장하고의 또 관계가 앞으로 그 전개될 그 미국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렌들리 그 부동산 정책에 이제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정부가 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가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와 이제 트럼프 정부 간에 여기 힘겨루기에서 좀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지 여기에 대한 상황도 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 어쨌든 뭐 트럼프 자체가 이제 부동산 사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좀 공격적인 정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2017년에 지금 1사분기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서 미국 쪽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현지에 저희가 연결해서 좀 더 생생하게 현지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부동산의 스텔라 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좀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사분기에 지금 미국 주택시장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1사분기는 비수기인데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매 문의가 많고 시장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가 올랐지만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3차례나 더 이자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는 게 낫다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투자 심리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지금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소진이 좀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 그 소진 기간은 좀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물이 집값도 중요하지만 네. 이자를 매우 중요한 편이어서 네. 지금 한 달 페이먼트가 더 부담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로 집을 사자는 심리들이 많아서요. 네. 그 수신 기간이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수신 기간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래서 당분간 1사분기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좀 그렇다면 이제 수요에 비해서 이제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수요가 좀 많다 보면은 주택 가격도 좀 당연히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분기에 비해서 좀 지금 이번 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나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올해 지금 1사분기에 지금 시장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면서 네.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조금씩 많이 오르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지금 많은 좀 매수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가격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1, 4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주택시장 흐름들 살펴보고 있고요. 현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현재의 어떤 분위기, 어떤 전망의 흐름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 상당히 좀 선호가 되고 있는 어떤 비중이 높은 매매 비중이 높은 그런 도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팁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집이 새 집과 헌집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새 거를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동네와 헌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새 동네와 오래된 동네에 대해서 이게 구분을 해서 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새 집과 헌 집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새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새로 지었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수리 그 어떤 수선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헌 집 같은 경우는 그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 새 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네. 그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저렴한 그 편이어서 당장에 어떤 내가 비용을 많이 내고 새 집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비용은 적게 들더라도 향후를 바라보고 사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인지에 따라서 그 새 집과 헌 집의 어떤 선호 부분이라든가 어떤 구입의 어떤 판단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는 어떤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위치, 그리고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새 주택이 헌주택보다는 가격은 분명히 비쌀 것이고 하지만 헌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덜할 것이다. 아니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위치만 잘 고른다면은 오히려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규 주택 판매 비중이 좀 높은 그런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신규 주택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생긴 동네들 그쪽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시장이 그 제가 미국 중서부 네. 미드웨스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그 신규 주택이 제일 많은 지역들이 그 미드웨스트 지역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신규 주택이 많은 그 판매 비중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아이다호의 메르디앙이라는 동네입니다. 네. 아이다호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아주 시골로 알려져 있고 제일 유명한 게 감자일 정도로 굉장히 그 시골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이다호에는 저희가 그 알고 있는 마이크론이라는 그 미국의 굉장히 큰 업체가 있을 정도로 반도체 회사. 예, 반도체가 있을 정도로 그 신규 어떤 그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2013년 이후에 지어진 집이 몇 프로가 되냐면 34%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판매 중에서 100이라고 봤을 때 34%가 신규 주택, 2013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뭘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투자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다호 메르디앙에 있는 집들을 사시면 10채 중에 3채는 새 집이니까 네. 새 집을 이제 사시는 게 유리하다는 부분이고요. 네. 가격 자체가 이제 보시면은 2013년에 지어졌던 집이 26만 5천 불 정도 가격이 됩니다. 네. 그럼 2013년 이후에 지어진 집이 29만 불 정도니까 가격 차이는 3만 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새 집과 헌 집의 차이는 가격은 3만 불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수리라든가 이렇게 수선의 어떤 비용을 따졌을 때는 10년 정도만 보게 돼도 그 3만 불의 가격 차이를 봤을 때는 새 집이 더 낫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얼바인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네. 얼바인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 단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얼바인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량의 14% 자체가 14%가 신규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예전에 지었던 헌집과 새 집의 가격 차이가 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약 30만 불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오. 2013년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 같은 사이즈에서 89만 6천 불 정도가 이제
주택 가격이고요. 예. 새로 지어진 집은 125만 불 정도가 됩니다. 어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시냐면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새 집보다는 헌집을 사서 수리하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더 유리하다고 와.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새 집보다는 헌집을 사시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지역이 어디냐면 그 뉴타코다의 그 파르 올해 예. 그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4만 5천 불과 22만 5천 네. 불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12만 불 정도 차이가 음.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 집보다는 헌집을 사셔서 수리해서 쓰시는 게 어떤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쪽도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서 뭐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이제 신도시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 집들이 지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비중이 높은 지역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선택을 해야 될 게 새 집과 헌집의 어떤 가격 차이 이런 부분에서 헌집을 수리해서 10년간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 주택을 구입해서 그런 가격에 대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형성이 돼 있는 어떤 전통적인 도시들 이런 쪽에서 좀 매매가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 오래된 주택이 판매 비중이 높은 10도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요. 네. 대부분이 이제 그 동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네. 동부와 이제 시카고 이쪽 지역에 몰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집 같은 경우가 이제 약 100년 된 집들이 많습니다. 오. 100년 된 집들이 많은데 이제 뭐 보스턴 캠브리지 하버드로 그 학군으로 유명한 보스턴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그 1900년 이전에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집 같은 경우는 75만 불 정도가 되고요. 네. 190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8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 100년 된 집 같은 경우는 허물고 지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서부하고 달리 동부는 대부분 집들이 그 돌집들이 많습니다. 어. 돌로 지어진 집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프랑스나 이태리 생각해 보시면 1000년 된 집들도 아직 그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이 집은 뭐 1900년대 지어진 집이라고 해도 안에 내부만 개조하시면 오히려 겉에는 이제 고풍스럽게 사용을 하시면서 네. 안에는 현대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역이 이제 그 밀워키 지역인데요. 네. 밀워키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 지역 같은 경우는 1900년 이전에 지은 집이 한 6만 3천 불이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00년 이후에 지어진 집이 한 13만 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 유명한 것으로는 이제 맥주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위스콘신 대학이 이제 그 굉장히 한국의 경제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그렇죠. 유학들을 많이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굳이 렌트를 사신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오래된 집을 구하셔서 안에를 고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래된 집을 구입할 때 있어서도 뭐 50년, 100년씩 된 집들이 뭐 저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접근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쪽은 가치가 좀 다르다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밀워키 지역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위스콘신 대학이 있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아무래도 집을 렌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구입을 하셔서 내부에 좀 어느 정도 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수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유학생을 둔 자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좀 경제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에서 어떤 신규 주택의 비중이 높은 도시 그리고 오래된 주택의 판매가 높은 도시 이렇게 탑 10을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가에서 좀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해외 부동산 엑스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부동산 엑스파일에서는요.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 미국에서도 뭐 워낙 활동도 많이 했고 그쪽에서 또 많은 시간을 좀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수 싸이의 어떤 인지도 이런 부분과 또 주택과 부동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LA에 이 주택을 매입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매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간략하게 먼저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싸이가 그 주택을 구입한 것은 이제 블레어하우스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뭐 미국으로는 이제 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그 블레어하우스라는 이제 콘도가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베버리 힐스하고 웨스트우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베버리 힐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고요. 웨스트우드는 이제 UCLA가 있는 대학가입니다. 네. 그 미국 LA 내에서도 이제 가장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인데요. 그 싸이가 산 블레어하우스 콘도는 그 웨스트우드와 베버리 힐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싸이가 그 미국의 강남 스타일로 진출을 하면서 그 헐리우드 스타들과 교분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그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블레하우스가 위치한 그 베버리 힐스하고 웨스트 중간에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LA 한인타운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인타운에서 여러 가지 또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블레하우스를 선택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됐고요. 블레하우스에 이제 싸이가 그 산 콘도는 약 76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실이 3개고 화장실이 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29층 건물인데 이제 싸이가 그 산 콘도는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89년에 지어진 그런 콘도가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요새 미국의 어떤 레지던스나 콘도의 추세가 호텔식 서비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블레하우스도 24시간 그 서비스를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발레 파키까지 할 정도로 오. 굉장히 최상의 어떤 서비스를 그런 제공하는 그런 콘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풀 서비스가 되는 그런 콘도 그리고 거기다가 평형도 좀 상당히 큽니다. 76평의 이런 아파트를 최근에 어떤 매입을 했다가 판매를 했던 이런 사례가 있던 싸이의 그 아파트인데, 자, 어떻게 보면 싸이가 요거를 또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부의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경 전과 이제 변경 후 사진을 지금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네네. 변경 전에는 그냥 보시면 일반적인 그런 콘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리모델링 전이고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리모델링 후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부엌을 보시게 되면 그 처음에 그 리모델링 전 그 부엌은 약간 좀 밝지가 않습니다. 밝지가 않고 올드한 이제 느낌이네요. 예, 올드한 예. 느낌이 들고 이제 그거를 싹 개조를 하면서 대리석으로 일단 개조를 하고 그다음 색깔도 이제 그 흰색 톤으로 네. 그렇게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사한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게 이제 뭐냐면 거실입니다. 네. 거실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비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자체가 이제 그 바닥이 이제 카페트였습니다. 음. 카페트였던 부분에 이제 마호가니로 이제 그 바닥을 하드우드로 싹 깔아서 네. 약간 고풍스럽게 바꿨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요새 그 굉장히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하우스 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화장실입니다. 네. 욕실, 화장실인데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약간 그냥 평범한 화장실이나 욕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리석으로 싹 바꾸고 네. 조명도 밝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화사한 톤으로 그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리모델링 전과 후가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도 89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벌써 20여 년이 넘은 25년, 6년, 7년 요 정도가 된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스타일을 좀 변화를 주니까 내부는 완전히 화려해지는 이런 모습까지 함께 엿볼 수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사이가 지금 상당히 좀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서 구입할 때와 시세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냈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들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그것 좀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12년 11월에 그 싸이가 이 아파트를 매입한 거는 125만 불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124만 9천 불에 매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싸이 같은 경우는 100% 현금으로 이걸 샀습니다. 그때 이제 강남 스타일로 한참 뜨는 그런 예. 시기였기 때문에 2012년 11월에 125만 불, 124만 9천 불에 매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에서의 활동이 뜸해지니까 본인이 이제 팔겠다고 생각을 해서 2016년 3월에 네. 이거를 그 매물 시장에 내놨습니다. 네. 그때 가격이 이제 250만 불, 249만 9천 불에 리스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판매가 안 되고 네. 하니까 이제 가격에 리스팅 가격을 내려서 최종적으로는 2016년 12월에 판매가 됐는데 199만 5천 불에 매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2012년 11월 구입했을 때의 가격과 시세 차익을 따져보니까 약 74만 6천 불의 어떤 시세 차익을 싸이가 얻은 거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무래도 가격이 워낙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가격의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지금 거의 2배의 가격으로 내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잘 소진이 되지 않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빨리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어느 정도 내고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2012년에 구입을 해서 4년 동안 보유를 했고 15억짜리 아파트에서 8억의 시세 차익을 냈으니까 거의 뭐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싸이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미국 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국으로 좀 가져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부동산 구입을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한국 활동이 비중이 높아지고 미국 활동의 비중이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또 시세 차익을 냈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외 부동산 엑스파일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는 해외 한 도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해외 어디까지 가봤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해외 어디까지 가봤니는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고요. 또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 LA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워낙에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한인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우리 노래에도 뭐 나성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자, LA는 과연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해외 어디까지 가봤니? 먼저 LA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다음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LA. 인구는 700만을 넘어 뉴욕 지역에 이어 미국 제2의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밀기계 섬유, 컴퓨터 통신기 등 다양한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액의 경우 태평양 연안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능가하여 가장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포함한 풍부한 자연의 경승지로서 관광지로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오락 행락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비롯한 약 10개의 주요 대학 및 자연 역사박물관 등 각종 예술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등 동양계 이민계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북서부의 할리우드 비버리 힐즈에는 광대한 영화 스튜디오가 있고 영화배우와 유명인사들의 고급 주택가로도 유명한 LA. 오늘날에도 할리우드의 선셋 거리, 할리우드 거리 등은 화려함으로 반짝이고 있죠. 디즈니랜드 제23회 올림픽 경기, 한국의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한 LA. 산업, 예술, 이민자들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색깔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어디 오늘은 L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A 하면 뭐 워낙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박찬호 선수가 활동을 했던 그 LA 다저스가 위치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뭐 LA 소식들이 항상 뉴스로도 좀 많이 접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LA.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지역적인 먼저 특색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그 제2의 도시가 LA고요. 네. 동부의 뉴욕이라면 서부의 LA입니다. 그 뭐 미국에서 이제 가장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뉴욕과 LA고요.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가장 뭐 친숙한 지역이 LA가 되겠습니다. 네. LA는 이제 서부 연안의 어떤 중심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이제 바다가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산맥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충돌하는 그런 지역이 돼서 굉장히 뭐 건조하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비가 올 정도로 이제 우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뭐 산타모니카나 이런 쪽은 상당히 해안 도시로도 좀 유명하고 또 샌디에이고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남미, 이 멕시코나 이쪽에서의 어떤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곳으로도 상당히 좀 유명한데 그러면 이제 LA의 어떤 주요 건물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어떤 LA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선 LA는 이제 명칭 자체가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네.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앙헬레스라고 해서 이제 스페니쉬인데요. 네. 로스앤젤레스의 뜻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LA를 천사의 도시를 하는데
정말로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 이름 그대로 천사의 도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LA는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고요.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로스앤젤레스라는 거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속해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자체가 이제 전체 700만이냐 뭐 400만이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카운티 전체로 보면 이제 7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 얘기하면 광역시입니다. 네. 광역시 자체로 보면 700만 명 정도가 되고 시 자체로만 보면 한 400만 명 정도가 그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100만이냐 80만이냐 이런 부분이 많은데 LA 카운티 전체로 보면 한 60만 명 정도 사시고 계시고요. 네. LA 시 자체로 보면 한 23만 명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LA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유명한 산업이 이제 저희가 영화 산업이나 관광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LA는 가장 큰 사업이 군수 산업입니다. 방위 산업이 가장 그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유명한 부분이 그 롱비치 항이 있기 때문에 롱비치 항과 LA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운송 산업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바다 쪽에는 롱비치나 LA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A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LA 공항이 있기 때문에 운송 산업이 굉장히 또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위 산업, 운송 산업,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LA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그 어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는 그런 천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인구가 지금 한인만 해도 23만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LA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도 많고 이런 방위 산업이나 아니면 운송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면은 글쎄요, 주택도 좀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LA의 주택 시장 상황도 좀 어떤지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LA 주택 시장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잠시 가격이 이제 주춤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이제 2014년 같은 경우는 한 50만 불 중반 정도가 이제 중간 가격이었는데요. 네. 현재 가격은 한 거의 한 80만 불 수준까지 올라온 오,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1, 4분기나 올해는 조금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가격 자체는 이제 뭐 폭락은 거의 뭐 기대할 수는 없고요. 네. 계속해서 사람이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 몰려들어서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될 거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제 서울과 부산 지역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히 뭐 중간에 어떤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좀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가격으로 볼 때는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좀 매물들의 어떤 추세들은 좀 어떤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매물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2014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그 매물이 많을 때는 매물 대기 시간이 한 70일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매물이 이제 계속 그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현재는 뭐 거의 한 50일 수준, 아마 1, 4분기에는 40일 수준까지 매물 대기 시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LA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공급이 사실은 뭐 신규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네. 한정된 그런 건물 내에서 이제 사시고자 하는 분이 많아서 네. 결국은 시장에 매물이 적게 들어와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1, 4분기나 2,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대표님께서도 제가 뭐 미국에서 어디서 사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LA에 거주를 하셨다고 네.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한인 비중을 여기서는 좀 우리가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한인 비중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LA 같은 경우 아까 제가 23만 명이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네. LA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체류자라든가 뭐 여행 오신 분들은 빠지고 네. 결국은 미국 내에서 센서스에 응하실 수 있으실 분만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욕 같은 경우가 이제 1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 카운티가 23만 명.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얼바인 같은 경우가 속한 오렌지 카운티 정도가 10만 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전체 그 캘리포니아 전체를 합쳤을 때 한인이 한 3만 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예.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가 그리고 미국 전체는 한 180만 명이 살고 계시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LA 자체가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의 반이 LA 거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A를 비롯해서 그 주위 권역을 다 합치면 미국 전체에 거주하시는 그 한인들의 한 30% 이상이 이곳 LA 근처에 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중을 볼 것 같으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네.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오래되시면 남자분들이 아마 여자분들보다 먼저 네.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 현재는 여자분들이 그 남자분보다 성별로는 더 많이 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연령대는 현재 그 저희가 그 왕성한 활동을 하는 25세에서 44세에 되시는 분들이 거의 30% 정도가 그 한인 전체 인구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래도 좀 연세가 드시는 이민 1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보다 조금 더 이제 한적한 곳으로 좀 많이 이주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연령대가 좀 전체적으로 좀 높은 분들은 이제 그 수명으로 볼 때도 여성들이 좀 상당히 남성들보다는 좀 5년에서 10년 정도 길기 때문에 여성들이 조금 더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LA 이 중심에는 보면은 이제 젊은 이 경제 활동이 왕성한 이런 20, 30대들이 많이 좀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LA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코리아타운도 형성이 돼 있고, 이제 그런데 코리아타운의 어떤 위치나 아니면은 이 주택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네요. 그 LA 코리아타운 그러면 이제 그 미국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LA에서도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LA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금융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운타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산타모니카가 있고 웨스트우드가 있는데, 한인타운은 다운타운에서 산타모니카를 가는 중심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교통이 결국은 한인타운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인타운을 지칭할 때는 이제 어떻게 지칭을 하냐면, 미국은 이제 모든 길이 모든 길이 직선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쪽으로는 그 벌먼 애베뉴가 이제 가장 큰 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웨스턴 애베뉴입니다. 웨스턴 애베뉴가 되고, 남쪽으로는 올림픽 블루버드.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그 베버리 블루버드를 해서 정방향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코리아타운에는 이제 뭐 예전에는 주로 있었던 게 이제 뭐 한인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류 붐이 그 일문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극장도 한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쇼핑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보실 수 있는 모든 시설, 그리고 한국에서 보실 수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코리아타운 내에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LA의 어떤 코리아타운으로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 뭐 잘 영어를 잘 몰라도 생활하는데 크게 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국의 문화라든지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미국 쪽으로 어떤 관심이 있는 연예인들도 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투자를 좀 많이 한 연예인들도 있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싸이가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이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신 분은 이수만 씨입니다. 아, SM 그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뭐 이사로 계시죠. 뭐 실질적인 예. 오너신데, 예. 이수만 회장이 이제 그 이수만 씨가 이제 제일 많은 그 갖고 있고요.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할리우드 근처에 저택을 구입해 주셨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몇 군데 그 부동산을 갖고 계시고요.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LA에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가수 생활을 접으시고 유학을 가신 데가 이제 LA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LA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그리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와이프를 만나신 데가 LA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LA에 그 애착을 가지시고 LA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윤진 씨가 있는데요. 김윤진 씨 같은 경우 로스트 영화를 찍으시면서 아무래도 활동 자체를 이제 헐리우드 쪽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LA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콘도가 완성되면서 그 콘도의 최상층을 사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윤준 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LA 다저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LA 남쪽에 있는 마리나 델레이라고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그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그 요트 동네인데요. 거기에 이제 마리나 델레이에 이제 박찬호 씨가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시고요. 장동건 씨가 이제 박찬호 씨하고 굉장히 친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건 씨가 그 박찬호 씨 집 옆에 마리나 델레이에 또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알고 계신 유현진 선수는 현재 지금 주택을 다운타운 쪽에 갖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특이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네. 옛날 혹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수 중에 박미 씨라고 계십니다. 그렇죠. 박미 씨라고 계신데 이제 박미 씨가 처음에 미국으로 가셔서 사업을 하신 데는 뉴욕입니다. 네. 뉴욕에 사업을 하시고 뉴욕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가 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LA 쪽으로 오셨습니다. LA 네. 쪽으로 오셔갖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요. 음. 역시 이제 박미 씨가 처음 투자하신 데가 이제 마리나 델레이 쪽입니다. 음. 마리나 델레이 쪽이고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박미 씨가 LA 쪽에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신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니까 좀 대부분 좀 LA 쪽에 연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잘 상황을 아는 분들이 좀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캘리포니아 쪽에 나파밸리 쪽 뭐 와이너리도 좀 투자를 했다.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쪽에 상당히 좀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LA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어떤 연예인들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물건을 찾아서 떠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해외 부동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미국의 부동산 투자처 해외 부동산 어디 LA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 여러분 참여하는 방법부터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023424-8392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전화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문자도 좋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해외 부동산 어디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실제로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A로 다시 가서 저희가 매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LA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이 콘도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콘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LA 코리아타운 중심에 있는 콘도가 되겠습니다. 방이 그 침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즈는 710 스퀘어피트. 저희 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20평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1962년에 지어진 콘도인데요. 그러니까 1962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네. 그 오피스로 지어진 건물이고 당시에는 이제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게 2006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콘도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는 23층인데 23층에서 12층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제 2대까지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은 이제 43만 불에 리스팅이 돼 있는 그런 콘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710평방피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이고 방 하나, 욕실 하나에 2006년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가격은 한 5억 정도의 어떤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력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매력적인 내용을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도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위치가 이제 여기 있는 콘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제가 이제 그 위성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윌셔 대로가 이제 그 LA의 가장 중심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윌셔 대로와 웨스틴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리아타운의 이제 웨스턴 어베뉴가 이제 코리아타운의 어떤 그 동쪽 끝 지역이 되겠는데요. 네. 윌셔 대로와 그 웨스턴 에베뉴의 그 코너에 있는 그런 콘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위 굉장히 이게 이제 유명한 게 그 길 건너가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윌턴 극장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CGV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그런 극장과 그리고 이제 그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한 데가 이제 그 어디냐면은 방송국입니다. 네, 네. 라디오 코리아는 방송국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랩스라는 쇼핑센터가 있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그 코리아타운 중심에 있지만 예. 또 하나는 뭐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뭐 쇼핑센터라든가 모든 뭐 그 마켓이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면에서 가장 그 편리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앞에가 뭐냐면은 이제 지하철역입니다. 네. 흔히 이제 저희가 LA는 지하철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LA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예. 그 지하철역이 그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콘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좀 입지적으로는 유리한 그런 곳이 될 텐데 가격 정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이제 43만 불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리스팅이 한 3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3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으로 보게 되면 이 콘도가 가장 싸게 나와 있고요. 네. 2개 정도는 이제 한 50만 불과 49만 불 정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 현재 나와 있는 콘도가 가장 유리한 부분이 돼 있고요. 네. 지역 시세를 봤을 때도 음. 수익률이 한 6%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20평대 5억 원대 매물 LA 이 한인 코리아타운의 중심가에 위치한 입지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그런 매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023424-8392번으로 연락을 주시던지요. 아니면 문자로 샵 8289로 연락을 주시면은 전문가들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부동산 어디 오늘 함께해 주신 리얼티 코리아의 김진성 대표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해외 부동산 어디 여러분의 궁금증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